환경을 지키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를 활용한 환경보전 실천이 있고요. 개인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거나 자연분해 용품을 사용하는 등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부분들도 있죠.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것들은 점차 환경을 고려해서 만들어지고 우리 또한 거기에 적응하며 친환경적인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람의 비율은 10% 이상 늘었고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해 사용한다는 비율도 6.2% 증가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보호 활동인 분리수거조차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죠. 때문에 민지 씨도 나홀로 활동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 매거진을 만들어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는 걸 느끼고 있지만 아직 그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일 수 없고 쉽게 변하지 않는 사회에서 탄소 제로는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산업활동, 인간활동에 의해서 많아진 것에 의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를 귀결되는 문제인데 환경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우리의 생활 방식, 산업활동의 방식 같은 것도 개선이 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궁극적인 문제에서 산업발전이 이루어졌을 때의 여러 가지 수단이라는 것들을 한번 되돌리자 하는 문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일 것 같은데 옛 시절로 돌아가자. 거꾸로 얘기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있기 전에 농도 수준까지 이렇게 한다면 이건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이미. 탄소 배출 문제로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건 거대 기업들입니다.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탄소 중립에 관심이 많아진 만큼 정부는 끊임없이 환경 관련 규제를 내놓고 기준도 강화하고 있죠. 탄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대중도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데요. 기업의 부담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는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도 지목되기도 하고요. 결국 이러한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규제를 강화하면 인위적일지라도 분명 변화는 일어납니다. 하지만 지금의 산업 구조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일지 모릅니다. 이게 어느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거에 꼭 가야 될 당위성도 있지만 그 실제로 현실적인 특히 그 나라의 여건에 맞게 이게 갈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는 또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화석 에너지를 하나도 안 쓴다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그 에너지가 우리가 화석 에너지원을 꼭 써야지만 되는 분야가 또 있는 거예요. 철강, 화력발전, 석탄과 광물, 석유화학과 같은 업종은 탄소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 업종은 우리 경제와 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이는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신들의 산업 구조에 맞는 탄소 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있죠. 목적은 단 하나, 탄소 중립. 탄소의 배출과 흡수량을 맞춰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우리가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개인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장은 돌아가야 하고 우리는 출퇴근을 위해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탄소의 양을 조절하는 게 가능한 걸까요?